네, 안녕하세요. 비트금쪽입니다. 5월 23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스닥과 환율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계속 얘기드렸죠. 이 지점에서 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다? 요 5일 이평선을 이탈하는지 이렇게 쭉쭉쭉 지지하면서 올라가는지 보면 된다. 일단 지금은 이 부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모양새는 괜찮고, 어쨌든 이쪽 직전 고점이 있기에 여기까지는 요 흐름을 타고 올라갈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좀 안 좋다라고 느껴졌는데, 다행히 1300 여기 1330원 4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고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옆으로 흔들면서 갈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환율은 흐름이 괜찮습니다. 나스닥이나 환율은 흐름이 괜찮다. 하지만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비트니까요. 비트코인 봐보겠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횡보하면서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금 이 자리를 좀 강한 지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150선 위로 따라 올라오고 그러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요 알트들의 순환 펌핑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저번 주는 살짝 나오는 듯 하다가 지금은 좀 잠잠한 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지금 요 리플, 그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리플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지고 있다. 예. 근데 하지만 여기서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만 봤을 때는 또 꼬꾸라져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31선을 좀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리플의 모습이 나쁘진 않다. 단 그리고 지금 또 조금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네오도 차트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사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빨리 출발했고요. 360일이나 150일 위로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사실 거래량도 밑에 부분 좀 붙었죠.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 좀 붙었어요. 그죠? 거래량 없다가 근데 지금 이 부분 나서 최근에 여기 부분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조금 위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네오 같은 거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오가 또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따라 오르는 게, 가스도 따라 오르긴 하는데, 그래서 모습도 좀 비슷하죠. 상승이 좀 덜할 뿐이지 이 부분 위에 딱 올라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에 비해 다른 것들은 사실 크게 볼 건 없고요. 그나마 이 비트가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거는 네오도 좀 괜찮다.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모습도 좀 괜찮고, 앞전 매집도 많았었고요. 여기 부분에서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터치하고 내려오는 구간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150선을 터치하고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도 150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의 모습에서도
이런 이평선들을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잘 맞는 코인이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서의 강한 거래량과 매집도 많이 돼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정배열도 되는 거고, 네오가 차트 자체의 모습은 지금 괜찮습니다. 네오 이대로만 내일 마감이 된다면, 갑자기 밤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대로만 마감이 된다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도 뭐 옆으로 좀 횡보하는 느낌이죠. 계속 비트도 어쨌든 옆으로 좀 계속 횡보하는 느낌이고, 그 네오 좀 괜찮습니다. 사실 그 밖에 코인들은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크게 아직은 거래량이 너무 죽어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100만원. 거래량이 100만이에요. 비썸은 안 그래도 업비트가 좀 높고 비썸이 낮은 편이긴 한데 너무 낮죠? 너무 낮아요. 그래도 뭐 지금이 상황이 안 좋을 뿐이지 계속 안 좋을 건 아니니까. 그런 와중에도 좀 괜찮은 애들을 좀 보자면 네오가 좀 괜찮아 보이고, 리플도 차트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정도.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근데 네오는 지금 당장에도 차트가 좀 괜찮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평선의 흐름이 틀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평선이 오른쪽으로 누워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이렇게 꺾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을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 네오가 좀 괜찮아 보인다. 네오가 네오도 알케미페이하고 이렇게 있었네요. 네오 거래량도 괜찮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죠? 근데 업비트에 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는 일단은 네오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런 모습을 유지한다면 네오도 나쁘지 않다. 사실 그 밖에 애들은 위치나 자리가 깨진 애들이 많아서 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비트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괜찮다. 결국 이렇게 다음 이제 FOMC까지 계속 이렇게 옆으로 누울련지, 일단은 지금은 옆으로 계속 눕고 있어요. 저 코인 시장이 그래도 조금,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좀 좋은 얘기가 나와야 이게 좀 그래도 괜찮아질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좋은 얘기는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코인 시장 말고 좀 이제 세계 경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리 관련해서도 일단은 괜찮은 얘기가 나와서 좀 괜찮은데, 이 코인 시장만 그렇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밀크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샀었잖아요. 이 녀석도 괜찮아요. 사실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서 가고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눌러주지만 꺾어주면 이 부분 결국 이 녀석도 괜찮다.
그래도 지금을 코인을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진짜 네오가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네오가 차트의 모습이 좀 이뻐지고 있죠. 예. 물론 꼬꾸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차트의 모습이 괜찮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 녀석들을 이렇게 굳이 매수해서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걸 보면 괜찮습니다. 네오. 네오 관련해서 어떠한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봐볼게요. 밀크트론. 아, 네. 밀크는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도 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털었어요. 그 이후에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원금은 이미 털었고, 분할로 털었고, 가지고 있으신 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올 때 제가 항상 일단 기준선 삼으라고 하는 거, 요 10일이나 7일선을 이탈하면은 팔겠다라는 거를 이 급등주에서는 정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일선 이탈을 했다. 그럼 팔겠다라는 걸 정해야 된다. 못 팔았다. 못 팔면 그 다음 어디다? 거진 30일선까지 무조건 간다. 30일에서 반등 한번 주긴 하는데 30일까지 무조건 간다. 중요한 건 30일에서도 이제 비트 흐름이 안 좋으면 지금처럼 밀크가 딱 그랬어요. 30일에서 반등을 주긴 했는데 비트 흐름이 원체 안 좋아서 또 흘렀습니다. 왜냐면 부분 거래량도 없고 뭐 매수도 없었고 그냥 쭉 흐른 거예요. 그냥 흘러가지고 360일 깨지고 지금 150일 이평선에서 지지는 나왔어요. 이 말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밀크코인은 솔직히 좀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뭐 어쨌든 이 앞전 거래량도 좀 있고 이 부분에서의 거래량도 있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털고 나왔겠죠. 그래도 밀크코인은 다시 갈 수 있는 자리긴 하다. 여기 150선 지지도 잘했고 이 부분이 이제 옆으로 좀 더 흐르다 보면 이게 다 모일 거예요. 이평선이 그때 슈팅을 한번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150선이나 이런 데서 깨져버리고 내려가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추매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요 150선, 그러니까 지금 들고 계셨고 이걸 더 들고 가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사실 분할로 사셨어야 됐는데 어쨌든 간에 분할로 하셨다고 하면 여기 부분이 지금 와 있다고 하면요, 이런 데서 추매를 30%뭐 40%더 밑에까지 보고 40% 그렇게 하고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좀 괜찮다는 건 이 150선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360일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말은 즉 이평선이 이제 모이고 있고 요 모이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쭉쭉 갈 수 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거는 비트의 흐름이죠. 네, 비트의 흐름이 좋으면
그렇게 가는데 지금 당장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괜찮아요. 네, 밀크코인 지금 좋습니다. 저도 얘는 다시 살려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만에 하나 지금 산다고 하면 여기 30%, 30%, 40% 이런 식으로 사야 되는 자리라서요.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비트가 조금 더 이 비트의 모습이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누는 과정에서도 알트들이 좀 과감하게 뭐가 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지금 국내 시장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어쨌든 거래량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감이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있다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트론은요 사실 저번에 얘기 드렸던 그때 코인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요. 요번에 제가 방송하면서 또는 그 전부터 단 한 번도 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이유는 언급을 중간에 하긴 했다. 저스틴 선 때문에 언급했습니다. 왜? 썬코인 때문에. 여기는 BTC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 썬이 있나? 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네. 근데 전 BTC를 안 봐요. 그래서 니은자 잘 안 써져가지고 이 썬코인 때문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얘가 원화 성장도 될 수 있겠다. 업비트에서 거래량도 많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연승은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매일 얘기 드리는 거, 자 150, 150, 150 이런 녀석들이 이런 부근에서의 매집봉들이 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고요. 제 기준에서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80원, 100원대 틱대기가 좀 많아가지고 잘 안 건드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짱개 코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차트 모양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언급을 잘 안 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트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리플이나 이오스처럼 제가 중간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꼭 비트가 이제 비트코인이 안 좋을 때, 비트코인 흐름이 안 좋을 때 트론이 가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이오스처럼 꼭 마지막 한탕을 해먹는다는 듯이 비트가 흐름이 안 좋을 때 꼭 트론이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따로 트론을 사거나 이러진 않는데, 일단 지금만 봤을 때는요, 이평선 150평 지지했고 그 이후에 슬금슬금 틱대기 하다가 지금 100원선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올라갔는데 잠시만요. 이평선이 다 사라져버렸네. 자 비썸으로 볼게요. 비트가 렉이 좀 걸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이 31선을 지지하고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매일 얘기 드리는 거 정배열로 결국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러면은 상승 흐름을 타긴 탔다는 거예요. 타긴 탔는데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를 해서 가기보다는 사실 이제는 꺾여서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7일선이고 이게 11선이거든요. 그럼 얘네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40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텐데 정해야 돼요.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내일 지나고 또 지나면 이게 붙겠죠. 이평선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7일선을 이탈해서 얘가 위치하면 난 그때 팔겠다. 뭐 이런 걸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위치는.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추매를 하고 싶다. 사실 추매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아직 비트의 흐름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뭐 차트상으로 모습만 봤을 때 이 상승의 흐름을 탔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테마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대선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책주, 하여튼 뭐 다 대선주 포함되지만 그리고 반도체 뭐 이렇게 개별 테마가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개별 테마가 있긴 해도 그 비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트론이 엄청난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시 진입을 하기에는 지금은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리진 않고, 만약에 가지고 있어서 트론을 좀 팔고 싶다 하면은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7일선 이평선이 7일 이평선이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10일도 따라오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정하는 거는 이 캔들의 종가 마감이 7일을 이탈했을 때 난 팔겠다, 또는 10일 이탈했을 때 난 팔겠다. 그걸 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시면 이제 예전 고점들 요 라인 있잖아요. 이 주차트로 봤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이런 라인이 또 큰 저항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도 한 번씩은 털고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코티나 뭐 밀크, 마스크 네트워크처럼 이런 데가 강한 저항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털고 가야 될 수 있다. 부분 익절로. 또는 그냥 나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팔겠다 싶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7일이나 10일 이탈할 때까지는 들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이런 데서 매수했을 수 있긴 해요. 이런데 계속 지지하는 게 심상치 않다 싶어서 여기서 매수했으면 나쁘지 않죠. 그랬다면은 저 같으면 이런 피레치임 자리에서 전 한번 일단 분할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분할 매도하고 또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최종적인 다 터는 자리는 아까처럼 7일을 이탈하거나 10일을 이탈한 자리에선 다 턴다. 또는 뭐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일단 싹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들고 간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워서 매수를 합니다. 매도를 해요. 네. 밀크나 트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비트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제 방송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반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횡보죠? 횡보인데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 위로는 요 30일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거고, 밑으로는 이 151선 따라 올라오죠.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될 거예요. 옆으로 흐르면은. 네,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시면서 진짜 이게 진짜 불안한 자리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흐르다가도 갑자기 이게 꼬꾸라질 수 있어요. 저도 그게 걱정돼서 함부로 뭘 매수해라 이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라는 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흐르다가 훅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흐르다가 훅. 중요한 건 비트가 1% 아니죠? 비트가 5% 떨어지면 알트는 10% 20%예요. 그럼 그걸 못 견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더욱이나 강하게 매수해라 얘기를 못 드리겠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까 트론은 어쨌든 이제 우상향을 탔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면서 가야 되는 자리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뭘 산다기보단 매도를 하면서 가야 되는 자리고, 거꾸로 아까 이제 밀크는 슬 이제 매수를 조금 분할로 들어가도 되는 자리다. 거꾸로. 예. 오히려 뭐 그런 자리이다. 뭐 그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네오.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오. 제가 중국 코인 안 좋아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 녀석도 짱깨 코인이죠. 근데 요즘 오르는 것들 보면 뭐 퀀텀, 네오, 온톨로지, 아까 트론 다 중국 코인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흐름이자 테마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그 흐름 매수,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국 코인도 하나의 테마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게 가는 걸 수 있다. 지금 그 흐름일 수도 있다. 이러고 꼬꾸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네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비트 여전히 횡보 중이고, 이 와중에서 단기적인 상승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모습들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30일이나 150 역배열되어 있는 애들, 역배열로 되어 있는 애들이 반등을 주는 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퀀텀이나 네오처럼 이제 그걸 뚫고 올라가는 녀석들도 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애매하니까, 시장에 대한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너무 없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심지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이렇게 온톨로지도 지금 괜찮아요. 얘도 중국 코인이에요. 온톨로지, 네오 다 작게 코인인데 위치가 굉장히 좋다. 예. 차트적인 위치만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자리에 애들이 있어요. 네오, 온톨로지, 중국 코인들이 한탕 해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비트의 흐름이 완벽하진 않아서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는 있다. 근데도 만약에 조금 들어가고 싶으시면 분할로 한번 가보세요. 분할로. 예, 그리고 예, 온톨로지 이런 애들 분할 매수하는 걸로 들어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뭐 오늘도 방송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저녁에 방송을 키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또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생각해 주시고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코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 관점상으로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